어떤 그 석사과정 분의 설문지의 헤더 부분이에요. 설문지 예시. 자, 담당 업무가 뭐예요? 좀 전에 여기 맨 뒤에 앉아있던 학생이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설문을 한 것 같아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근데 다짜고짜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업 안 들었죠. 그랬더니 수업 안 들었대. 근데 내가 보기엔 산으로 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나 이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했더니 가버렸어. 한번 보시죠. 자, 대부분의 설문지는 거의 이 틀을 따를 거예요. 거의. 이 보시면 위에 1번부터 3번은 카테고리형 데이터죠. 예를 들면 담당 업무가 뭐예요? 나는 안전 컨설턴트다. 경력은 어떻게 돼요? 1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예요? 뭐 서울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그 문항들이 사업주 의식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거 외에도 또 더 많이 있겠죠, 이제 하나만 놓고 보면 5점 척도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점 척도로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자, 그럼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코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먼저 코딩을 하면 지금 제가 코딩지도 올려놨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좀 전에 문항별로 자, 1번이 담당 업무예요. 그러면 1번에 1, 2, 3 하고 의식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구분 알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사람 이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뭐라고 응답한 거예요? 1번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전 컨설턴트고요. 그 다음에 4번이니까 10년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이니까 부산 경남권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식에는 4, 3, 3, 3을 답을 했어요. 4, 3, 3, 3을 답을 했다 이거죠. 그럼 한 장 코딩 다 끝난 거예요. 넘어가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전 담당자고요. 안전 업무 담당자고 경력은 10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또 경남권에 있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4, 4, 3, 4 답을 했어요. 4, 4, 3, 4. 그죠? 총 몇 명이 있냐면 500명을 설문을 받아서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넣어야 되는구나. 500명까지 안 했고요. 200, 한 300명만 하면. 그렇죠. 200명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문 받아줄 곳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예를 들면 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받거나 그러면 애들이 섞여버리면은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을 잘해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요거는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A 회사 이만큼 100개, B 회사 거 이만큼 100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난 전체라고 이제 교수님한테는 내가 전체입니다. 이거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이게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의식해서 좀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놓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랜덤하게 샘플링 한 거다 이게 라고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뭐부터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지금 몇 문항 안 되지만 실제로 설문지는 한 3, 4장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코딩지가 우측으로 굉장히 많겠죠. 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요에 대한 부분이 자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자 여기다가 빈도하고 비율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응답한 500 몇 명 중에
안전 컨설턴트가 몇 명이고 안전 담당자가 몇 명이고 이걸 넣고 싶다는 거죠. 전에 했었죠. 왜 눈을 똑바로 뜨세요? 전에 엑셀 함수 썼었잖아요. 네. 기억나나요? 카운트 if 써가지고 도대체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3이 몇 개고를 했었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저는 제일 많은 게 6까지 있네요. 그죠? 4, 4, 6, 5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맨 밑에는 더 이상 이제 설문 안 받을 거니까. 자, 이 중에, 자, 여기서부터 이 중에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를 세고 싶어요. 카운트 if. 그죠? 한번 할게요.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그죠? 컴마. 그 다음에 우측에 1. 자,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중에 1이 몇 개냐 이거죠. 엔터를 탁 치면 1이 256개예요. 아까 그 친구도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몇 개를 알고 싶은 거예요. 피벗 테이블 돌려도 되지만 그러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이 파란색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 4까지라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이 중에서 센 거고 얘는 이렇게 되죠. 움직이잖아요. 전에 엑셀 얘기했었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행을 고정해 줘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행을 고정한 거예요. 이 행에서 513 행은 움직이지 마라 이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복사해도 얘는 이제 안 움직여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쭉 당기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몇 개냐면 512개가 맞죠. 그죠? 자, 요거 행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우측으로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측으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와버리죠.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 고정해야 돼요? A를 고정해야죠. A를. 이거 전에 했는데. 항상 새로워서요? 항상 새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사해서 전체를 땅 때리면 얘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벌써 빈도 분석이 끝났어요. 이 전체 데이터 중에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3이 몇 개고가 다 끝나버렸죠. 6도 있어요? 그러면? 6이 있죠. 아까 지역. 여기 보면 지역이 6번까지 있잖아요. 의심한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보면 합이 맞나 보려면 밑에를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복사를 딱 붙여놓으면 512개씩 딱딱딱 빈 곳이 하나도 없죠.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요게 1번 문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문항이 그죠? 그럼 좀 더 나가보면 좀 더 밑으로 해보면 마찬가지로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비율도 만들 수 있죠.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마찬가지로 복사할 거니까 빨간색은 행을 고정해줘야죠. 밑으로 복사할 거니까. 그래야 512로 계속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잡고요. 이렇게 해주면 퍼센트가
다 계산이 돼버리죠. 고정이 F4라고. 네네. F4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해요. 토글키예요. 막 왔다 갔다. 예,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옵션을 딱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글에서 빈도 비율 여기 3개만 해당되네요. 여기 3개만. 여기 3개만 해당이 되겠네. 그죠? 빈도 어떻게 복사.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얘를 자, 얘를 복사해서 편집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얘를 보세요. 얘를 복사해서 일이 가져와요. 숫자로 이렇게. 그리고 서식도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요. 했죠? 그 다음에 얘랑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를 벌려서 얘를 이리 옮기고 얘를 이리 옮기고 얘를 이리 옮겨서 얘들을 이렇게 내리고 얘들을 이렇게 내리면 한글에 들어갈 딱 형태랑 같겠죠. 붙여넣기 내용만 덮어쓰기 하면 쭉 들어와 버리죠. 결국 빈도하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한 땀 한 땀 할 거냐, 한 방에 할 거냐,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막 계산은 이렇게 해놓고 계산도 이제 이렇게 안 하지만 계산해놓고 한 땀 한 땀 워드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2, 5, 6, 1, 3, 3 이렇게 치면 오래 걸려요. 없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넣어야 돼요. 도대체 응답한 전체가 제가 요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논문을 쓰실 때 문장은 이렇게 했지만 이 문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안전정보 지원, 두 번째는 안전 숙지 시간, 안전 교육 중시 이건 그냥 내가 정한 건데 그냥 그 요약할 수 있는 한두 단어로 저걸 딱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문지에 저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문 어차피 논문에는 저걸 다 쓰기가 어렵거든요. 다 쓰기. 예를 들면 서술할 때요? 그렇죠.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 요 4개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라 그런데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걸 다 쓰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이해 가능한 단어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평균하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평균 표준 편차는 이것들이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틀 고정을 해볼게요. 다음 여기 의식 요 4개가 요 4개가 지금 요 설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 평균 구해보자 이거지. 어떻게? 에버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복사해서 쭉 당기면 이렇게 되죠. 응답자 전체에 보면 안전의식 1번은 평균 3.71, 3.53, 3.18, 3.31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애들이 어떻게 와야 돼요? 선택해서 붙여놓고 행렬을 변환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땡겨와서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놓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1번 응답자 전체는 뭐라고 응답했어요? 1번에서 5점인데 3.71 정도 응답을 했다 이거죠.
전체가. 이해되나요? 네. 요게 뭐냐면 빈도 분석, 기술 통계를 기술 통계. 얘가. 근데 이제 누가 가설을 세워요. 자,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보시고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우리 가설 배운 것 중에 뭘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자, 한번 세워볼까요? 어떤 가설 세울 수 있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주장을 해볼 수 있냐면,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주의 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장 소재지가 6개가 있는데 1번에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서울은 도대체 몇 점이고 평균 몇이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이거지.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게 있죠. 같은데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업주 의식인데 이 헤더가 저게 아니라 만약 이제 근로감독관이시니까 지청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청에서 내 지청의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역별로 사업주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다. 또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를 내가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사업주 의식이 낮은 곳은 도대체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경상권이다. 그럼 도대체 왜 낮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무슨 분석이라고요? 분산 분석이잖아요. 이것들 평균을 가지고 차이가 있냐 없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문항은 안 맞지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담당 응답한 사람이 담당 업무에 따라서 이 차이가 우리 사업주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만약 응답한 거라면 담당 업무별로 문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가설 검증을 해보자 이거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항. 안전정보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를 담당 업무별로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요만큼 있어요. 500개를 복사해서 미니 탭을 켰어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지금 내가 요걸 가지고 1번 문항을 해보고 싶어. 이거 가지고 이거. 자, 분산 분석 아까 했죠? 이론 분산 분석. 자, 반응 변수는 뭐예요? 의식. 요인은 뭐냐면 카테고리. 끝났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나요. 결과가 떴어요. 자, 동일하다가 기본인 가설일 거고요. 아까 쭉 봤을 때 P값. 자, P값이 뭐예요? 0.0. 0이죠, 0. 차이가 있다, 없다? 기무가설 채택기가? 기각. 모든 평균이 동일하다인데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의식이 좀 전에 이 담당 업무별로 차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보고 싶다? 쭉 보죠. 자, 보세요. 1번. 자, 안전 컨설턴트는 응답자 256명에 3.5. 2번 4.0, 3.8, 3.5예요. 누가 높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안전 업무 담당자가 1번 응답에 제일 높아요. 제일 낮아요. 안전 컨설턴트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전 업무 담당자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안전 정보 막 지원 잘합니다라고 응답을 한 거고요. 안전 컨설턴트는 야, 니네 잘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응답을 한 거라는 거죠.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고 관리 감독자는 봤어요. 관리 감독자도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리 감독자가 현장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근로자도 회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얼추인데 그래도 근로자는 산포는 좀 크지만 거의 차이가 안전 컨설턴트만큼 평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뭐예요? 사장님이 정보 잘 안 줘요.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두 개는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왜? 겹치는 이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두 개 차이 확 나는 거고요. 얘도 차이 확 나는 거예요. 근로자는 지금 산포가 너무 커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설문 자체가 작아요. 근로자는 아예 빼고 하는 게 나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설문할 때 이런 분석을 하고 싶으면 골고루 많이 설문을 해야죠. 아, 네. 얘가 아, 이해되나요? 네. 근로자는 아예 분석할 때 빼버려도 돼요. 왜? 그렇게 논술을 해야죠. 근로자 설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로 요 세 개만 갖고 하겠다라고 해야죠. 또는 더 크게 나타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안전 컨설턴트와 회사 사람 전체. 내부인도 외부인. 내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하면 T 검정이 돼버리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로 한번 해보면 자, 이 중에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삽입을 이게 막 그냥 막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분이라고 하는 걸 하나 구분이라는 걸 별도로 넣어요. 그래서 필터를 걸어서 데이터 필터를 걸어서 자 1번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죠? 외부. 그래서 이만큼 얘는 다 외부야. 외부. 그 다음에 2, 3, 4는 뭐예요? 내부. 얘는 내부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냥 구분을. 그러니까 설문한 거를 봐가지고 묶을 수 있는 놈들은 이렇게 묶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복사해서 미니 탭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왔어요. 이거와 얘를 비교할 때는 자, 내 외부별로 의식의 차이가 있는 점들을 보겠다. 무슨 검정해요? T 검정해야죠. 보세요. 기초 통계에 투 샘플 T 검정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열에 있잖아요. 얘는 같은 열에 있지. 자, 표본은 뭐냐면 1번 할 거 의식 하려고 하고요. 구분은 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딱 누르면 T 검정이 끝나서 P값 얼마? 0.000. 차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얼마나 차이 나냐? 내부 사람들은 평균 3.9. 외부 사람은 3.5.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3.9니까 거의 4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로 보면 그렇다라고 응답을 많이 했다 이거지. 근데 외부 사람은 3.5 정도로 응답, 조금 더 낮게 봤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만약 내 논문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거의 이 두 개가 다다. 평균 비교할 때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아까 모비율 검정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거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로 자 이거 벌써 몇 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4번 하는 거잖아요. 또 요 문항에 대해서 야 이제 끝났어. 업무별로 요거 분석 다 끝났어요. 그럼 뭘 또 해봐야 돼요? 경력별로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또 해봐야죠. 그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전 컨설턴트 중에 경력별로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내가 논문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차이 나는 놈을 찾아서 내가 막 쓸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코딩지 주고서 분석해 주세요. 근데 분석의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논문에다가 어떤 테이블을 놓고 싶다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서 공유가 돼야 분석을 하죠. 이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지역별로도 보면, 그래서 보면, 서울 53, 14, 88, 11, 이렇게, 그래도 골고루 있네요. 그죠? 지역별로 1번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역이 1-3이니까, 분산 분석에 가서 지역별로 의식이 차이가 있는 점을 한번 볼게요. 확인. 당연히 6개나 되니까 차이 날 확률이 높죠. 0이죠, 0. 이렇게 되죠. 자,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응답을 했냐면 5번째. 광주 전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높게 응답을 했어요. 2번, 2번째하고 6번째가 제일 낮게 응답을 한 거죠. 이게.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썰을 쓴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결국 우리는 뭘 밝히고 싶은 거냐면 차이가 나더라. 근데 차이 나는 원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쓰는 거라 이거죠. 통계가 차이 나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답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얘가 솔루션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쭉 봤더니 이 중에 이거 문제입니다. 요거가 차이 납니다. 요게 다른 데보다 떨어집니다. 이제 요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쭉 봤더니 이렇게 되고 그림으로도 보면 이렇게 되고 또 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해당 업무 경력별로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되면 되잖아요. 확인. 마찬가지로 P가 0.03인데 그래도 H0 기각이죠?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차이 나네요. 경력이 이제 어떤 경우는 얘가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력이 높을수록 이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래서 또 그런 어떤 그 연령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높음으로 인해서 얘가 하는 거는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냐면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하면은 상관 분석을 하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상관 분석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그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번 예를 들면 내가 케이스로 보면 업무별로 4번, 경력별로 4번, 소재지별로 4번. 그럼 뭐예요? 3, 4, 12, 12번, 12개 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헤더 부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것들을 잘라보는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잘라볼 거냐, 이렇게 잘라볼 거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요게 빈도 분석이다. 그리고 요건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 기술 통계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가설 검정했던 거 중에 T 검정, 분산 분석을 가장 많이 쓴다. 어떤 논문이든지 간에. 됐나요? 네. 각자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미니 탭을 가지고. 가설 검정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상관 회귀 분석을 가지고 이제 상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보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여기 의식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이 세 개의 인자가 만약 안전 정보와 숙지와 교육 중시와 시간 투자라면 이들 변수 간에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상관 분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의식과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누르면 바로 상관 분석이 끝나서 이렇게 이게 상관 분석이네요. 이렇게 이제 되죠. 0.8, 0.7, 0.7 전부 다 상관 계수고 P값을 표시를 안 했네. 옵션 저장 결과 필요 없고요. P값이 왜 안 뜨지? 보통 이제 P값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의미가 있냐 없냐를 하는 건데 하나만 해볼까요? 두 개만 해보죠. 두 개만. 이거 19 버전인데 원래 P값이 떠요. P값이.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 이게 상관계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좀 다음에 그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는 상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안전정보 지원을 잘할수록 안전숙지 시간도 많이 주고 또 교육 중시도 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다 4번 응답했던 사람들은 다 4번씩 응답했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논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석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상관 회귀 분석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